어느 철물점에서나 $3면 살 수 있고 $5,000 상당의 제도색 작업이 약속하는 효과를 똑같이 내는 액체가 있습니다. 이 액체는 분자 수준에서 산화된 투명 코팅 바니쉬에 결합하여 내부에서부터 표면을 재구성합니다. 샌딩도, 광택 작업도, 도색 무스도, 도장공도 필요 없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은퇴한 화학자는 야외 벌판에 11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1986년형 콜벳에 이 액체를 사용했습니다. 본이 쓴 마른 시멘트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휀더는 햇볕에 탄 피부처럼 긴 조각으로 말려 올라가며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앞 진입로에서 스펀지 붓을 이용해 40분 만에 세 겹을 칠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콜벳은 방금 볼링그린 공장에서 출고된 것처럼 반짝거립니다. 자동차 외장 수리 산업은 미국에서만 연간 8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수입의 70%는 충돌 사고 수리나 구조적 손상이 아닌 순전히 도색 복원 같은 미관 작업에서 발생합니다. 자신들의 가장 수익성 높은 서비스를 없애버릴 $3짜리 병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전문 장비 없이 도색을 복원하는 솔루션은 서비스로 판매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판매될 수 없는 것은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역사상 가장 저렴한 액체가 당신이 결코 그 존재를 듣지 못하게 하려 했던 $480억 규모의 거대 기계에 맞선 이야기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곳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계가 용접해서 봉인해버린 금고를 저희가 여는 곳입니다. 1903년 프리드리히 발러라는 이름의 독일 화학자가 슈투트가르트 외곽의 한 코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용주는 프로이센 국영 철도 시스템과 계약을 맺고 기관차를 알프스의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맡은 철도 유지보수 업체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빈결성 간구, 여름의 자외선 노출, 고속 주행 시 엔진 패널의 지속적인 진동을 견딜 수 있는 산업용 레커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러는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희석된 수지 화합물을 실험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아크릴 배합물을 거의 물과 같은 점도로 희석했을 때 붓으로 칠하는 전통적인 코팅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손상된 레커 위에 얹혀있는 대신 액체가 미세한 균열 속으로 스며들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실험 일지에 기록하고 이 과정에 모색관 수지 침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념은 명쾌했고 과학적 근거는 확실했습니다. 산화된 레커는 자외선이 표면의 폴리머 사슬을 파괴함에 따라 미세한 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관들은 인체 조직의 모세혈관처럼 작용하며 충분히 묽은 액체는 표면 장력만으로도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액체가 건조되면서 가교 결합을 하는 수지를 함유하고 있다면 균열을 영구적으로 채우고 전체 코팅의 구조적 무결성을 복원하게 됩니다. 철도 회사는 9번의 가혹한 겨울 동안 알프스 노선을 운행했던 P8 클래스 기관차에 즉시 이를 테스트했습니다. 엔진 커버의 원래 프로이센 레드 레커는 탁한 오렌지색으로 변해 분말화되었고 확대해서 보면 모든 강철 패널에 깊은 균열이 보였습니다. 면 헝겊으로 희석된 아크릴 수지를 손으로 2번 바르자 커버는 원래의 깊이감과 광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철도 회사는 이 복원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했으며 그 사진들은 지금도 뉘른베르크시에 있는 독일 철도 드체반 역사 기록 보관소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프리드리히 발러는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는 자동차 제조업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 모델로 운영됩니다. 철도 회사는 기관차 전체를 다시 도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재도색은 노동력과 운영 중단 시간 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코팅을 복원하기를 원합니다. 복원은 돈을 아껴줍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철도 시스템은 대륙 전체에서 모세관 수지 침투 기술을 열정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도색 기술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헨리 포드는 검은색이기만 하다면 어떤 색상이든 가질 수 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검은색 페인트는 내구성이 아니라 조립 라인에서의 속도를 위해 특별히 조제된 니트로셀룰로스 레커였습니다. 그것은 빨리 말랐고 공장에서 나올 때는 결점이 없어 보였지만 야외 노출 5년 후면 필연적으로 열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열화를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장 문을 나서는 모든 차량의 외피에 내장된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몇 년마다 도색이 나빠지는 자동차는 차체 수리 공장에서 전문적인 재도색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전문적인 재도색은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이며 그 수익은 산업을 구축합니다. 영구적인 해결책은 프랜차이즈 제국을 지탱할 수 없는 일회성 지출만을 발생시킬 뿐입니다. 1952년경 미국의 자동차 수리업계는 70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은 재도장 작업 공정을 표준화했습니다. 궤도 샌더에 점차 고온 입자의 사포를 끼워 기존 페인트를 금속 표면이 드러날 때까지 갈아냅니다. 드러난 금속의 통풍 부스에서 부식 방지 프라이머층을 바릅니다. 기후가 조절되고 역과된 공기가 순환되는 도색 부스에서 3월 5층의 베이스 색상을 입힙니다. 투명 우레탄을 두 겹 발라 전체를 밀봉한 후 정비소의 장비에 따라 굽거나 자연 건조합니다. 이 과정은 차량 크기와 표면 손상 범위에 따라 8시간에서 30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인증된 정비소에서의 전체 외관 재도색 평균 비용은 1,5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입니다. 다단계 펄이나 메탈릭 마감이 적용된 일부 고급 차량은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8,000달러 이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프리드리히 발너가 1903년 슈투트가르트의 실험실에서 발견한 원리는 현대 자동차의 투명 코팅 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폴리머 화학은 스펀지 패드와 깨끗한 첩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화합물을 더 저렴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복원 기술의 핵심 활성, 화합물은 휘발성 용매에 부유하는 아크릴 공중합체 수지 혼합물입니다. 이것을 산화된 자동차 페인트 위에 바르면 용매가 손상된 투명 코팅층에 미세한 구멍들을 엽니다. 수지 분자들은 발너가 1세기 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이 모색관 현상과 표면 장력에 의해 그 구멍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후 12.38시간 동안 용매가 증발하면서 수지 분자들은 서로 그리고 기존 코팅에 남은 폴리머 사슬과 가교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왁스처럼 표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실리콘 광택제처럼 일시적으로 흠집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표면의 일부가 되어 분자적으로 영구 결합됩니다. 그 결과는 아래의 원래 안료층과 화학적으로 융합된 복원된 투명 코팅입니다. 위에 얹혀있는 코팅층이 아닙니다. 폴리머 수준에서의 구조적 복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어느 철물점에서나 $10 미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외장 수리 산업이 이 지식을 억압하기 위해 한 짓이야말로 진짜 돈의 흐름이 시작되는 지점이니까요. 이 영상은 저희가 벗겨낼 첫 번째 층일 뿐입니다. 저는 자동차 산업, 페인트 산업, 그리고 아웃도어 장비 산업이 수십 년 동안 묻어버린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체 금고 풀 볼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염된 강물도 $10 미만의 철물점 재료로 정화하는 바이오 샌드 정수기 제작법, 캠핑 장비 업계가 연간 수백만 달러의 휴대용 스토브 매출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것으로 분류해버린 군용 등급의 불피우기 기술, 철물점에서 파는 구리선 조각과 아연 도금못, 그리고 흙만으로 무료 전기를 생산하는 지구 배터리 설계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산악 환경에서의 독립적인 현장 테스트에서 $300짜리 텐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 비상대피소 디자인, 철물점 부품과 중력만을 이용해 수도 요금을 없애주는 완벽한 빗물 수집 시스템, 전력 회사들이 플랫폼에 압력을 넣어 조용히 회수시키고 있는 오프그리드 태양광 설정 가이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된 유럽에서 민간 차량에 연료를 공급했고 오늘날에도 현대식 엔진에서 작동하는 목질 가스 발생기 설계도, 그리고 정확한 제품명, 혼합 비율, 도포 단계 및 구매 링크가 포함된 이 영상의 페인트 복원, 프로토콜 전체 내용까지. 군더더기 없이 그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당신이 있게 만든 지식들로만 구성된 12개 이상의 가이드가 하나의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지만 아직 가지 마세요.
이 영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30짜리 액체 뒤에 숨겨진 과학은 역사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2003년 Journal of Coatings Technology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노후된 자동차 패널에 대한 아크릴 수지의 침투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서미시시피 대학교 연구진은 표준 자동차 투명 코팅이 된 20개의 동일한 강철 패널을 걸프 연안에 직사광선 8년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보정된 집중 자외선에 노출시켰습니다. 각 패널은 3단계 산화 상태에 도달했는데 이는 육안으로 보기에 페인트가 완전히 하얗게 분말화되고 코팅 전체의 표면 균열이 보이는 단계입니다. 연구진은 표준 스펀지 패드를 사용해 10개의 패널에 희석된 아크릴 공중합체 수지를 한 겹 발랐습니다. 나머지 10개는 전국 자동차 부품점에서 판매되는 주요 상업용 광택제로 처리했습니다. 72시간의 경화 후 수지로 처리된 패널은 원래 공장 반사값의 87%에 해당하는 광택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도색된 표면 1제곱미터당 몇 센트밖에 안 드는 액체를 한 번 바른 것만으로 87%의 광택이 복원된 것입니다. 반면 상업용 광택제로 처리된 패널은 동일한 측정 조건에서 원래 광택의 34%만 회복했습니다. 테스트 6개월 후 광택제 처리 패널은 복원력을 완전히 잃고 마치 처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완전한 3단계 산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지 처리 패널은 36개월의 연구 기간 내내 복원된 마감을 유지했으며 모든 패널에서 측정 가능한 열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모세관 수지 침투가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모든 연마성 교정 방법과 비교해 근본적으로 우수한 복원 경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연구는 동료 검토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이후 코팅 관련 연구에서 14회 인용되었지만 북미의 모든 주요 외장 수리 체인점들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지구상 자동차 소유주의 99%보다 자동차 페인트 화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동차 정비업계가 공포를 느끼는 지점입니다. 정보를 가진 고객은 다시는 그들의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집 앞 진입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미관 도색 작업에 수천 달러의 견적을 받은 주변의 모든 차주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업계가 묻어버린 모든 것은 전체 금고 안에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제 집중하세요. 이 $10짜리 액체 뒤에 숨겨진 음모는 기술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2009년 독일 프라운호퍼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실시된 독립적인 연구는 훨씬 더 크고 실제적인 규모에서 이 결과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독일 연구진은 실험실 패널이 아니라 실제 상업용 배달 차량단을 대상으로 아크릴 수지 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북유럽의 가혹한 기후에서 5년에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야외에 노출된 작업용 트럭과 서비스 밴들이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빈결성 간구와 얼음이 섞인 겨울, 그리고 수개월 동안 금속 지붕과 보닛을 달구는 직사광선 자외선 세례를 견뎌온 상태였습니다. 차량단의 모든 차량에서 상당한 산화가 나타났고 여러 대는 투명 코팅이 심하게 손상되어 남은 페인트층 사이로 아래의 회색 프라이머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브라운호퍼 팀은 테스트 그룹의 각 차량 외부 패널에 표준 스펀지 롤러를 사용해 희석된 아크릴 공중합체 수지를 2겹 발랐습니다. 결과는 프리드리히 발러가 1세기 전 슈투트가르트의 실험실에서 저 기관차 커버를 보고 관찰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지는 모세관 현상을 통해 손상된 코팅에 침투했고 기계적 연마 없이도 하부의 안료층에 영구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차량단 전체에서 평균 81%의 광택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영구적인 분자 결합이 이루어졌으며 3년 동안 야외에 계속 노출되었음에도 재도포가 필요 없었습니다. 프라운호퍼 팀은 재료비를 도색 면적 1제곱미터당 약 2유로로 계산했습니다. 표준 세단의 전체 외부 도색 면적은 약 8제곱미터이므로 차량 전체 복원 비용은 총 16달러, 즉 20달러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나라의 전문 정비소에서 동일한 수준의 미관 복원을 위해 요구하는 최소 1,500달러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 가격 차이는 단순히 업계에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에 대한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모든 정비사, 모든 정비소, 모든 서비스, 어드바이저는 페인트의 산화가 보이자마자 전체 재도색을 계속 추천하는 걸까요? 그 답은 오늘날 북미에서 운영되는 3대 거대 외장, 수리 체인의 수익 보고서 속에 뻔히 숨겨져 있습니다. 마코마쇼.
한 곳만 해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4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연간 수십만 대의 차량을 처리합니다. 그들의 저가형 도색 패키지는 약 500달러부터 시작하고 프리미엄 패키지는 차량 크기와 마감에 따라 1,500달러에서 3,000달러에 달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북미의 자동차 충돌, 수리 및 재도장 산업은 총 48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 보고서들 속에 파묻혀 있는 모든 차주를 분노케 할 세부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자동차 정비소 전체 수익의 25%원 35%가 순전히 미관상의 재도장 작업에서 나온다고 추정합니다. 충돌 사고 수리도 아니고 우박 피해로 인한 보험 청구도 아니며 용접이 필요한 구조적 손상도 아닙니다. 산화, 색바램, 표면 흠집으로 인한 순수한 미관 도색 복원입니다. 이는 북미 전역의 정비소로 흘러 들어가는 돈 중 연간 12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가 철물점에서 파는 3달러짜리 수지 한 병이면 영구적으로 해결될 문제 때문에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누구나 집 앞 진입로에서 90분 만에 적용할 수 있는 3달러짜리 해결책이 있는 문제에 쓰이고 있습니다. 희석된 아크릴 수지 배합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 화학은 1950년대부터 공공의 자산이었습니다. 고객이 차량 수명 동안 단 한 번만 바르면 되는 제품을 가지고는 구동 모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복원이 영구적이어서 고객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서비스 방문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집에서 스펀지 패드와 마이크로파이버 체온으로 직접 하는 해결책 위에는 400개 매장의 프랜차이즈 제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외장 수리업계의 전체 수익 모델은 자동차 도색이 일시적이라는 전제에 달려 있습니다. 투명 코팅이 몇 년마다 예측 가능하게 망가지는 것에 의존합니다. 산화 현상이 계절마다 반복되고 고객이 전문적인 분사 장비와 기술 교육이 미관 교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것에 의존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바를 수 있는 3달러짜리 액체는 그 120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모델이 맞서 싸우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저렴하고 영구적이며 기술이나 장비, 예약, 그리고 고객과 해결책 사이에 중개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대화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금지나 법률을 통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외장 수리업계는 그저 그것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 교육 매뉴얼에도 전문 간행물에도 소비자를 위한 가이드나 권장 사항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대에 걸친 정비소 기술자들을 내부에서 복원하는 대신 표면에 손상된 층을 물리적으로 깎아내는 연마 교정 방식만 교육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점 선반을 야외 노출 시 몇 주 만에 열화되는 일시적인 광택을 내도록 설계된 연마 화합물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산화된 페인트는 죽은 페인트이며 일단 투명 코팅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유일한 선택은 표면 전체를 벗겨내고 금속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신화를 만들고 강화했습니다. 그 신화는 북미 시장에서만 연간 120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송이나 로비가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절대적인 제도적 침묵으로 이를 보호합니다. 어떤 산업에서든 가장 수익성이 높은 거짓말은 아무도 소리내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현재 대형 부품 체인점에서 페인트 복원제 및 산화 제거제로 판매되는 화합물들은 대부분 가벼운 연마제와 실리콘 충전제가 혼합된 석유 증류물입니다. 이것들은 손상된 코팅 표면의 얇은 층을 물리적으로 갈아내고 남은 흠집을 위에 얹혀 있는 실리콘 폴리머로 채우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결과는 주차장에서 2, 4주 동안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비에 실리콘이 씻겨 나가거나 자외선 노출에 분해됩니다. 고객은 자신의 페인트 색이 다시 빠져 똑같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고 페인트 복원은 그냥 효과가 없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결론은 그들을 매번 예외 없이 외장 수리 공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공장은 2,000달러의 견적과 3일의 작업 기간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망한 고객을 전문 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해 제품 배합 자체에 설계된 의도된 실패의 루폰입니다. 자,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아무 철물점에 가서 콘크리트 및 석재 제품 근처의 접착제 및 실란트 코너로 가세요. 콘크리트 실란트 또는 투명 아크릴 코팅으로 판매되는 아크릴 공중합체 수지를 찾고 라벨을 주의 깊게 읽어 주성분이 아크릴 공중합체 수지
또는 아크릴 폴리머 에멀전인지 확인하세요. 실리콘, 왁스, 석유 증류물 또는 자외선 차단제가 주성분으로 나열된 제품은 피하세요. 1쿼트 약 1리터. 용기 하나에 $2에서 $3 사이여야 합니다. 먼저 일반 주방 세제로 차량을 깨끗이 세차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동차용 샴푸가 아닌 주방 세제를 쓰는 이유는 기존의 왁스나 실리콘 잔여물을 모두 제거하여 산화된 페인트가 처리를 받을 준비가 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풀이 없는 깨끗한 수건으로 차량을 완전히 말리세요. 수지 아래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투명 코팅과의 적절한 분자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스펀지 패드에 소량의 아크릴 수지를 직접 붓고 한 번에 패널 하나씩 직선으로 겹치게 문질러 바르세요. 액체를 산화된 표면에 펴 바를 때 우윳빛 흰색으로 보일 텐데 이는 용매가 손상된 코팅의 미세 구멍을 활발히 열고 있다는 뜻이므로 지극히 정상입니다. 수지를 바른 후 패널 표면에 얇은 흰색 안개가 형성되며 마를 때까지 15-2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깨끗하고 마른 마이크로파이버 천으로 가벼운 혹은 중간 정도의 압력을 주어 안개를 닦아내면 작업하는 동안 천 아래에서 원래의 공장 색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동일한 과정을 거쳐 두 번째 층을 바르세요. 안개가 생길 때까지 15-20분 기다린 후 마이크로파이버 천의 깨끗한 면으로 닦아내세요. 산화가 심해 가루가 많이 묻어나오거나 투명 코팅이 눈에 띄게 벗겨진 패널의 경우 두 번째 층이 24시간 동안 완전히 경화된 후 세 번째 층을 바르세요. 마지막 층이 방해받지 않고 48시간 동안 완전히 경화되면 표면은 원래의 페인트 구조와 화학적으로 결합된 깊고 영구적인 광택을 갖게 됩니다. 풀사이즈 세단 기준 총 재료비는 약 $304입니다. 총 소요 시간은 이틀간의 경화 시간을 포함해 약 90분 정도의 작업 시간이 듭니다. 이것을 외장 수리 정비소 주차장에서 보내는 3일과 똑같은 미관상의 결과를 위해 통장에서 사라지는 $2,000와 비교해 보십시오. 미시간주의 한 은퇴한 여교사는 집 앞 진입로에 주차된 13년 동안 햇볕에 손상된 2001년형 포드 익스플로러의 이 과정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지붕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보닛은 만지면 거칠었으며 투명 코팅은 모든 가장자리와 굴곡진 부위에서 눈에 띄게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돈 1,000원 숍에서 산 스펀지 붓과 마이크로파이버 타월 세트만을 이용해 어느 주말 동안 철물점 아크릴 수지를 2겹 발랐습니다. 4년 후 그녀는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최신 사진을 올렸는데 페인트는 차량 어디에서도 눈에 띄는 열화 없이 여전히 원래의 광택을 모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총 비용은 $3,009였습니다. 시내의 정비소는 같은 차량의 같은 손상에 대해 $2,200를 견적냈었습니다. 페인트 업계는 이 지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마케팅 캠페인과 의도적인 소비자 기만 아래 그것을 묻어버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대에 걸친 차주들에게 산화는 죽음을 의미하고 분말화는 교체를 의미하며 바렌 페인트는 끝난 페인트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도요. 자동차 페인트의 분자 구조는 산화된다고 해서 붕괴하지 않습니다. 균열이 생길 뿐입니다. 투명 코팅은 자외선이 가장 바깥쪽 표면의 폴리머 사슬을 파괴함에 따라 미세한 관들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관들은 적절한 화학 물질로 채워지고 밀봉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동료 검토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화합물들은 1세기 넘게 철물점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3밖에 안 드는 영구적인 해결책은 당신의 무지의 생존을 의존하는 연간 $120억 규모의 서비스 산업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를 무명의 학술지에 묻고 전문지의 연구 결과들을 무시했으며 유일한 답은 전부 갈아내고 맨 금속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라고 믿도록 전 세대를 교육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들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고 믿을 때 이익을 얻는 산업에 의해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묻힌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낡은 화학 저널에서 먼지 쌓인 대학 도서관 선반에서 그리고 제도적 장벽 뒤의 철도 기록 보관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집 앞 진입로에 있는 바렌 기계들을 보는 방식을 바꿨다면 구독과 채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플란타라 세밀랴 델 푸투로